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계속 핸드폰으로 해왔다면은 오늘은 이제 컴퓨터 중심으로 이제 가져가는 영상 편집을 가져가는 날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하기도 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의외로 요즘에 핸드폰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PC보다도 좀 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또 반면에 좀 화면도 좀 작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막 같은 거 넣을 때도 키보드가 있으면은 이제 타자를 이렇게 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그걸 겪어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로 하다가 그 다음에 다른 맥북으로 넘어갔다가, 그러니까 윈도우 컴퓨터를 하다가 맥북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핸드폰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두 개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컷 편집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애니메이션을 넣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중요하게 납품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뒤에서 이제 또 알아보겠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용이 여러 가지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은 한 명씩 이제 거의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조금 옛날 거든 간에 최신 거든 간에 어느 정도 편차 없이 진도를 쭉쭉 나갈 수가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트북에서 하기는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자녀분들이 컴퓨터 사달라는 이유가 대부분 다 이제 게임 하려고, 막 게임하기 위해서, 이제 게임이 잘 돌아가는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게임만큼이나 컴퓨터의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는 작업이 저희 영상 편집이에요. 오히려 그 인코딩 할 때는, 영상 편집할 때 영상 편집을 마치고 인코딩, 그러니까 즉 내보내기를 할 때는 어떠한 작업보다도 컴퓨터가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이나 아니면 영상 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컴퓨터를 정말 좋은 걸 쓰죠. 게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거를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윈도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비싼 컴퓨터를 써야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맥북을 쓰는 사람들이 주로 영상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사진이나 이런 그 책 같은 거 만드는 작업이나 음악 만드는 작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은 맥북을 많이 쓰는데, 그게 오히려 약간 전문가 레벨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더 편하고 가격도 더 저렴하게 먹히기 때문에 맥북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컴퓨터로 한다라는 것만 집중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넘겨볼게요. 이제 오늘부터는 약간 조금 진지하게 진도를 나가볼까 해요. 지금까지도 물론 진지했지만, 지금까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약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사항들 중심으로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컴퓨터로 마우스와 키보드를 정말로 진지하게 딱 자리를 잡고 이제 찍는 방법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실습 위주로 했었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꼭 반드시 알아야 할 영상 이론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못할 것 같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또 한 번 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로 썼던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만으로 촬영부터 편집까지 전부 다 가능하다. 그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이 이제 촬영부터 편집까지 가능해서 업로드까지 하고, 요즘은 썸네일까지 다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은 화면에서 오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폰 6 조그만 걸로 하다가 좀 큰 걸로 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펜도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갤럭시 노트로 이제 쓰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조그맣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약간 부담감이 있긴 있어요. 눈도 좀 아프고요, 오래 작업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의외로 키네마스터가 누구한테 배우기지 않으면은 그 인터페이스, 즉 설명이 그렇게 아주 친절한 편은 아니에요. 이것저것 해보고 조금 영상 편집이나 컴퓨터가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네마스터를 쉽게 다룰 수가 있는데, 키네마스터를 처음 보고 키네마스터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만 봤다,
근데 누군가한테 뭐 배워본 적은 없다. 이런 분들은 사실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는 키네마스터를 어느 정도 배워봤죠. 그래서 이제 키네마스터 하시면서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할 때는 쉬운데 막상 직접 본인이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영상 편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큰 화면이 좋다. 그리고 나는 책상 앞에 앉는 게 아주 자신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밴믹스, 오늘 배울 밴믹스나 아니면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이게 뭔가 책상 앞에 앉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들, 막 책상 앞에 앉으려고 그러면은 막 책상도 막 여기 치워야 될 것 같고, 집 청소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이렇게 딱 모든 그 휴식이 다 완료된 다음에 뭔가 책상 앞에 앉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키네마스터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키네마스터로 하나, 프리미어로 하나, 밴믹스로 하나, 파이널 컷으로 하나, 다 어느 한 프로그램을 통달하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워드를 좀 잘하면은 한글도 어느 정도 하죠. 그죠? 그다음에 뭐 엑셀을 잘하면은 뭐 다른 수식 관련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하는 것처럼 영상은 오히려 그보다 더 워드나 한글과의 간격보다 키네마스터와 이제 프리미어 이런 거의 간격이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또 부러지게 배워두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상 생활을 또는 유튜브 생활을 하시는 데에는 전혀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가고 싶은데 아쉽게도 지금 저희가 이게 유튜브 생방송을 내보내다 보니까 요 방송을 내보내면은 생방송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관련된 것도 저희가 나중에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영상을 한 30초, 10초에서 30초 정도 한 이상 내보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생방송 하다가 중간에 탁 잘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도 아이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V자를 체크한다거나, 요즘에 아동 관련해서 이제 그 유튜브가 굉장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애들이 막 나가서 V자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아동 얼굴이 딱 인식이 돼서 이제 잘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마리아와 친구들 저 이쪽에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예전에 저 직장 다닐 때 원래 이분이 PPT 강사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PPT 쪽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하시다가 이제 저도 유튜브를 그때 한다 그랬고 이분도 유튜브를 막 시작한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직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 마리아와 친구들, 뭐 마리아와 게임들, 뭐 마리아 시리즈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특수효과 같은 게 꽤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은 오늘 보는 밴믹스하고 그 다음에 컷 편집 그리고 음악 그리고 약간 스티커 정도만 이렇게 어느 정도 배워두셔도 꽤 깔끔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좀 약간 폰트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을 하면은 이렇게 뭔가 글씨도 예쁘고 색깔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글씨 모양이나 아니면 이런 디자인 말 같은 이런 그림들도 좀 예쁘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보통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키네마스터로 편집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영상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딱 보여지는데 뭔가 이제 1박 2일 예전에 1박 2일이라거나 아니면 요즘 싹쓸이라거나 뭐 무한도전이라거나 이런 뭐 그 런닝맨 같은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자막들이 화려하고 디자인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밴믹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만 배워두면은 밴믹스만 배워두면은 마리아와 친구들 정도까지는 여기는 조금 못 미쳐도 지금은 이제 많이 성장은 또 됐죠. 이제 요분도 그래서 마리아 친구들보다도 이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이런 얘기 하시죠. 유튜브가 정말 돈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가 왔죠. 철구라는 사람인데 딱 봐도 나중에 한번 철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욕도 정말 많이 하고 뭐 사회적으로 무리도 많이 있었고 뭐 이게 되게 지금 생긴 거 봐도 되게 약간 아주 이런 말 유튜브에 나가는데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아주 친근한 모습은 아니에요. 약간 험상궂은 약간 인상이 조금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내가 막 외모가 막 엄청 예뻐야 되지, 뭐 외모가 엄청 잘생겨야지 이런 사람은 유튜브를 할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아프리카 TV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유튜브 쪽으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정말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철구란 유튜버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서 이제 수익을 얻고도 있고, 그 다음에 발전도, 자기 자신의 발전이나 아니면 새로운 발견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강의를 딱 듣고 이제 내가 모든 거를 이제 영상 편집도 좀 배웠고 유튜브에 좀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아. 그래서 다 모든 걸 그만두고 유튜브에 올인해서 내가 전업으로 할 거야 하시는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기준이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으면은 5만 명 정도를 넘으면은 유튜브만으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유튜브만으로 전업이 가능합니다. 보통 물론 이제 영상을 일주일에 몇 개 정도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조회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한 구독자가 5만 명 정도 되고 영상이 일주일에 최소 한 개는 올린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한 180 정도는, 제 기가 180에서 220 정도는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요즘은 단가가 우리 조금 오르긴 했는데 전체적인 조회수는, 이게 영상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회수는 살짝 떨어져가지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독자 5만 명이 됐을 때 영상 한 일주일에 2-3개 정도 올린다 그러면은 그보다 좀 더 돼서 한 250에서 300 정도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독자 1000명 넘었다고 해서, 구독자 1000명 넘어야, 정확하게는 구독자 1000명과 연간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 돼야 수익이 들어오게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1000명 넘어서 첫 달 딱 수익을 이게 보면은 막 2만원, 뭐 많이 들어오는 사람은 1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회사를 그만두고 나는 전업으로 유튜브로 먹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5만 명 넘기 전까지는 안심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채널을 어떻게 하면 키워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셔야 된다.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로이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BJ 관련해서 상당히 성공을 했었고, 나중에 로이조 TV 이런 것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프리카부터 해서 열심히 해서 이제 넘어와가지고 게임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것저것 방송하시면서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도 있으니까 로이조 TV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쪽에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데스크탑 환경에서는 이제 주로 윈도우는 프리미어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다비치라거나, 아니면 지금 오늘 배울 밴믹스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곰믹스도 있고, 그 다음에 소니 베가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은 포토샵 만든 회사인 어도비에서 만든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 양대 라이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윈도우 컴퓨터 가장 많이 쓰지만 해외에서는 맥북, 즉 애플사 컴퓨터도 많이 써요. 그러면은 맥북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은 이 파이널 컷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이제 어떤 거를 배워도 관계는 없는데, 보통 대부분의 가정에 있는 컴퓨터는 프리미어, 이제 윈도우 컴퓨터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료를 주로 받습니다. 그래서 19,8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네요. 19,800원인가? 15,000원, 2만원 정도 합니다. 2만원 안팎으로 하는데, 2만원 안팎해서 이제 월 결제를 해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죠.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 그때 얼마였죠? 1년에 25,000원이었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는 프리미어가 예전에는 해적판으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예전에 이제 저작권 시기가 없던 때에는, 저작권에 대한 뭐 개념이 좀 없던 때는, 지금도 이제 해적판으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대부분 구매해서도 쓰시죠. 그래서 구매해서 쓸 때는 이제 프리미어가 가격 대비 성능비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클라우드도 제공해주고요. 이렇게 보통 영상 편집 파일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럴 때 클라우드도 제공해주고 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키네마스터가 정말 싼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전에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용을 굉장히 많이 타요. 그래서 뭐 편집이 어떻게 좀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제가 프리미어는 조금 논지가 좀 됐어요. 프리미어 논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컴퓨터 오류가 많이 떴어요. 제가 사실 프리미어를 거의 5년 넘게 5년이 뭐예요? 한 7, 8년 가까이 막 만지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이제 블루 스크린이라고 화면에 펄해지면서 띵 하고 이제 컴퓨터가 멈춰버리거나 재부팅을 해야 되거나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습니다. 정말 이제 화가 났었죠. 물론 저도 컴퓨터 포맷도 해보고 또 나름 이제 예전에 전산실 조교 출신이기 때문에 막 컴퓨터 막 이것저것 많이 만져가면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제 오류도 많이 뜨고 하다가 튕기는 경우도 많고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들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뭐 엑셀 이런 거 작업하다가 이게 갑자기 저장 안 되고 날라가도 엄청나게 이게 막 그 충격이 오잖아요. 근데 영상 편집은 한번 하다 보면은 자동 저장을 시켜놓기에는 이제 또 너무 컴퓨터가 버벅 되는 게 느껴지니까 자동 저장을 이렇게 자주 되게는 또 안 해놔요. 그러면 영상 작업이 전체적으로 현저하게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또 안 해놓고 그리고 또 이제 생각날 때다 물론 저장한다고 저장하는데 막상 영상 편집에 빠져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그만 후딱 갑니다. 영상 편집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저장을 안 해놨다가 띵 하고 딱 날아가면은 정말로 이제 그 충격이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날려먹은 정도에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프리미어는 커요. 제가 너무 프리미어 비판을 많이 하는데 물론 프리미어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프리미어 하다가 너무 많이 자주 이렇게 상업적으로 또 많이 하던 때였는데 프리미어 하다가 너무 자주 오류가 나니까 파이널 컷은 안 그렇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파이널 컷을 이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맥북이 필요해요.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평생 딱 한 번만 사면 됩니다. 30만 원 조금 넘어요. 물론 이제 학생용 번들 패키지로 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싸게 구매할 방법이 있으면 30만 원이 조금 안 되고요. 일반 구매로 사면 34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대신 아까 프리미어가 2만 원 정도였으니까 2년을 넘게 쓴다고 하면 오히려 파이널 컷이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다 합쳐도 이제 한 번만 사면 되는 거니까 여기 그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근데 파이널 컷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맥북이 필요해요. 근데 맥북 에어는 또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맥북 에어 정도로는 사실 파이널 컷 돌리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물론 돌아가긴 돌아가요. 근데 이제 굉장히 컴퓨터가 힘들어해요. 그리고 속도도 별로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좀 버벅버벅하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거의 못할 정도라고 봅니다. 요즘 맥북 에어 최신형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파이널 컷을 돌리기 위해서는 맥북 프로 이상을 삽니다. 맥북 프로 이제 약간 그 뭐죠? 제 뒤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약간 맥북 에어보다 좀 무거운 노트북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 저렴한 거 사면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또 파이널 컷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을 조금 돌리려고 하면은 또 가격이 또 한참 올라가요. 뭐 300만 원이 뭐 훌쩍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파이널 컷 하기에도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드는 거죠. 물론 맥북에도 프리미어를 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 저는 이제 맥북에도 프리미어를 깔아봤고 윈도우에도 프리미어를 깔아봤는데 맥북 프리미어가 조금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요즘에도 상업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파이널 컷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일단 파이널 컷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그 이렇게 앞뒤로 쭉쭉쭉쭉 우리 돌려보는 거 키네마스터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이렇게 슉슉슉 넘겨 재생도 플레이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 자연스럽게 막 잘 됐죠.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하드 쓸 때나 하드 쓰시는 하드로 이제 C 드라이브 깔고 하시는 분들 아직 많이 계실 거예요. SSD를 안 쓰시는 분들은 이제 프리미어를 이렇게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버벅버벅거리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파이널 컷은 키네마스터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그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끊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키네마스터로 속도 조절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8배속으로 빠르게 돌렸다. 그럼 뭔가 뚝뚝뚝뚝 끊기는 듯이 느껴지거든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속도 조절할 때 뭐 느리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4배속 이상 속도를 내가 빠르게 돌렸다. 내가 무슨 그림 그리는 컨텐츠를 하는데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이렇게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오래 걸리니까 요거를 뭔가 되게 빠르게 보여주고 싶어서 빠르게 돌렸다. 그랬더니 뭔가 제 미리 보기 플레이 버튼 눌러봤더니 엄청 뚝뚝뚝뚝 끊긴다.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건가 했는데 막상 내보내기를 해보면은
괜찮습니다. 내보내기 할 때 물론 60프레임으로 내보내는 게 좀 더 부드럽긴 할 텐데 뭐 그런 것 차치하고서라도 좀 빨리 이렇게 돌리기를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끊겨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빨리 돌리기에서는 이 파이널 컷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뭐 굳이 프리미어와 파이널 컷을 비교하려고 한 건 아니고 프리미어도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이고 이런 미리 보기라거나 오히려 맥북이 조금 오래됐을 때에도 파이널 컷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잘 돌아간다라는 안전성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라고 두 가지 컴퓨터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을 배우려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평생 학습관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서 배울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직업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일주일에 5번 가는 데 가가지고 뭐 한 달 동안 다닌다거나 2달 동안 다닌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야 어느 정도 겨우겨우 만드는 수준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이 배우는 게 파이널 컷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프리미어가 이렇게 아주 친절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운 게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려면은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하자고 뭘 이게 맥북을 구매한다가 말도 안 되죠. 또는 프리미어로 한 달에 월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뭐 싹쓸이라거나 놀면 뭐하지 같은 예능이라거나 1박 2일 무한도전 뭐 런닝맨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소스도 많이 다운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소스에 대한 저작권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미지 같은 거 편집도 해야 되고 포토샵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사실 프리미어는 파이널 컷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프리미어하고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다니는 프로그램이 똑같은 포토샵 만드는 회사인 어도비에서 만든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애프터 이펙트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 화려한 CG, 애니메이션 같은 걸 넣기에는 프리미어에다가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둘 다 애프터 이펙트가 사실 영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거의 가장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가장 어렵다기보다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되게 강력 추천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참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프리미어 파이널 컷만 해서는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포토샵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나 또 기타 인디자인 같은 프로그램을 다뤄야 될 필요도 있어요. 또는 뭐 3D라면 3D 맥스라고 이런 거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게 많이 있는데 요 밴믹스, 오늘 배울 밴믹스라는 프로그램은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더라도 저작권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사지 않아도 그냥 무료로 다운받아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당연히 불법 다운로드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밴믹스 홈페이지 가서 그냥 다운만 받아서 저랑 똑같이 따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유리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으로 두 개가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아이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멸치 생각나시죠? 멸치의 아이폰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한마디로 손쉽게 영상을 만들어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상들을 아주 손쉽게 예쁜 영상과 음악을 입혀서 만들어준다 라는 게 이제 아이무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워왔던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대표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입니다.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 이제 레이어 그리고 키네마스터 이렇게는 세 개는 레이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이제 고퀄리티까지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밴믹스나 아이무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느 정도의 레이어를 지원하지만 사실 이렇게 본격적인 레이어를 지원한다고 보기에는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컴퓨터의 멸치보다는 좀 더 수준이 높지만 오히려 키네마스터보다는 여러분들 하기에는 약간 좀 더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반면에 그 1박 2일이나 아니면은 뭐 런닝맨이나 뭐 무한도전, 놀면 뭐하지 같은 상당히 그런 고퀄리티의 영상 그 아이템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컷 편집만 하고 음악 넣고 자막을 넣을 때 밴믹스로만 자막을 넣어주면은 굉장히 손쉽고 예쁘게 자막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요게 대표적인 예시예요. 우리가 그냥 핸드폰으로만 찍으면은 이렇게 아이를 찍었을 때는 이렇게 기본 영상처럼만 보일 텐데 별거 아닌데 자막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첫 그림 색칠놀이 이런 식으로 넣고 그 다음에 저도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앞에 누구 이제 예린이죠. 예린이가 이렇게 뭔가 자막 같은 거 넣고 위에다가 무슨 TV 이런 데 딱만 넣어놔도 굉장히 뭔가 똑같은 장면인데 공을 많이 들여서 편집을 했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정말로 TV 예능만큼 괜찮은 프로그램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설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이쪽 컴퓨터에는 밴믹스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방송용의 밴믹스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그래서 밴믹스로 검색을 하시고요. 밴믹스로 검색하시면은 아무 쪽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원래 밴믹스 전에 나올 때가 뱁션이라는 자막이 영어로 캡션이죠. 뱁션이라는 그 전신이 이제 뱁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편집과 자막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밴믹스라는 걸로 좀 개편을 했고요. 밴믹스 맨 위에 걸로 아까 요 맨 위에 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밴믹스 다운로드가 쭉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다운로드 받아도 돼요. 그래서 CPU가 인텔 i5 3세대 이상 권장이면 상당히 낮은 상당히 요구사항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저는 이쪽에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은 요 밑에 이렇게 뜨죠.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다운로드 아니다 설치하는 동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밑에 설치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설치가 뜨고요. 프로그램 설치 다음 바로 설치가 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이렇게 어도비 에어를 설치한다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동의함을 누르셔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플레이가 되니까 동의함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상한 프로그램 아니에요. 포토샵이나 우리 어도비 그 리더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프로그램이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죠. 여러분들도 뱁션 또는 밴믹스 검색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는 동안 잠깐 다른 것들 한번 알아볼게요. 이 아이템샵이라는 곳을 가면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우리 공중파에서 뭔가 익숙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응용 프로그램 설치 중이라서 설치를 좀 눌러놓고 할게요. 계속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뜨면서 이제 뜨고요. 최신 버전까지 됐습니다. 어쨌든 좀 들어가기 전에 이쪽 홈페이지에서 이것저것 살펴볼게요. 요즘에 뭐 이렇게 뭐 회사원 탐구 생활이라거나 뭐 또는 모노 스토리, 뭐 지름신이 오셨어,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내가 홈쇼핑 스타일로 뭘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홈쇼핑 형태로 쓸 수 있는 자막들이 쭉 다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잠깐 이게 잘리진 않겠죠. 잘리진 않을 것 같은데 잠깐 틀려볼게요.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잘릴까봐 좀 멈췄어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옆에다가 자막 같은 거를 그냥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막 공고 진행 중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를 다 내 마음대로 멸치처럼 글씨만 바꿔가지고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멸치는 틀이 딱 정해져 있고 가로 세로도 못 바꾸고 컷 편집 이런 게 안 됐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밴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막을 내 마음대로 바꿀 뿐만 아니라 컷 편집이라거나 아니면 사진 넣기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키네마스에 가깝게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밴믹스가 상당히 편리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홈쇼핑 스타일이고요. 좀 다른 것도 볼까요? 이게 무슨 MBC 프로그램 중 하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자막들을 뭐 예를 들어서 브라보 우리 학습관, 뭐 브라보 우리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꾼다거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도 이 영상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텍스트를 내 마음대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뭐 누구누군지 사람 이름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요. 이런 뭐죠 자막 스타일 상당히 그 컴퓨터 이제 영상 예능 같은 데서 많이 컴퓨터 영상 예능에서 상당히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마음대로 우리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자막이. 그리고 의외로 사용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내가 잠깐 어디 납품을 해야 돼서 잠깐만 쓰면 된다 그럴 때 30일짜리로 해서 13,100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혹시 평생으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한 4만원 정도 하면은 이제 이 평생 동안 요 자막 스타일은 내가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를 우리가 포토샵을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구매하려고 하면은 또 막상 뭐 디자인이나 이런 저작권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요렇게만 이걸로만 하면은 이제 거의 다 저작권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만들기 이런 것들 다 한 번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뭐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키네마스터 회사라거나 이런 밴믹스 회사라거나 전혀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오랫동안 영상을 편집이나 이런 걸 하면서 가장 이제 가성비 한마디로 가격대 성능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이트들 중에 사이트나 프로그램이 이제 밴믹스하고 오히려 이렇게 키네마스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몇 개만 더 볼까? 이런 것들도 있죠. 우리 예전에 마이 리틀 TV인가요? 뭐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막 나오는 것들. 오늘 뭐 내가 생방송 하는 분들이나 뭐 스트리밍 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이런 스타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자막 스타일, MBC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이런 스타일, 이런 것들도 있죠. 이렇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동욱이, 뭐라고 할까요? 오늘 강의도 너무 재밌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내 글씨,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만 다 바꾸면 돼요.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정해져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편리하죠? 네. 이렇게만,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게 다 이미 저작권에 해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쓸만한 것도 있고, 보면은 정말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방송국에서 MBC나 KBS나 뭐 SBS 이런 데서 봤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뉴스 스타일로 하고 싶다. 또는 뭐 러브하우스 스토리로 하고 싶다. 또는 뭐 이렇게 우리 애완동물 뭔가 이렇게 하는 스타일로 뭐 하고 싶다. 또는 뭐 게임 방송 스타일로 하고 싶다. 이게 러브하우스네요. 이거는 뭐지? 이거는 옛날에 우결 스타일이죠. 우결 스타일. 이제 우리 결혼했어요 스타일이고 이게 러브하우스 스타일이죠. 뉴스도 이런 것도 있고 뷰티 컨셉도 있고 뭐 그냥 일반 예능이라거나 아니면은 무슨 친구들끼리 놀러 다니는 거 아니면 가수는 컨셉, 뷰티 컨셉도 있죠. 상담하는 컨셉 아니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스타일 세계 여행 스타일이라거나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키즈, 재미, 파스텔, 저체도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요거를 보고 내 주제에 맞는 거. 여러분들 주제 벌써 잘 정해가지고 생각하고 계시죠? 사실 유튜브에서 제가 첫 시간 그리고 둘째 시간까지 계속 강조했던 게 결국에는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사실상 우리가 유튜브나 영상 편집할 때 아무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그냥 내용 없이 영상 편집이나 기술만 할 줄 알면은 그거는 사실상 유튜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기술자지 영상을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주제를 잘 정하시고 그 주제에 따라서 한 번 정하면은 의외로 이런 자막 스타일을 잘 안 바꾸게 돼요. 자막 스타일 한 번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1, 2년 동안은 거의 안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이런 모든 디자인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다 하나 해두면은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작권 때문에 하나하나 보여드리기는 그러니까 여기 저작권 말고요. 유튜브에서 올라와 있는 거를 제가 또 다시 이런 생방송에 틀게 되면은 영상이
툭 끊어져요. 그래서 제가 못 보여드리지만 이 중에서 뭐 할로윈 승리 때 뭐 무서운 거 남양 특집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만드셔도 되고요. 이제 뭐 옛날 우리 약간 복고 같은 거 할 경우에도 이런 복고 스타일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예. 내 스타일에 맞는 거를 딱 내 영상 스타일에 맞는 걸 찾아가서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괜찮은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많죠? 뭐 정말 많죠. 심지어 외국어 스타일도 있어요. 중국어라거나 아니면은 일본어 스타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당연히 다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잡지 스타일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하나 딱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설치가 다 됐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렇게 하고 시작하기를 누르시면은 이거 지금 저쪽 메인 화면에서 제 메인 모니터 화면에서 지금 외부 폰트를 로드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로딩 중이에요. 로딩 화면이 뜨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가입 또는 로그인 화면을 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눌러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가입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눌러 보고요. 여기는 이메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를 쓰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써서 아이고 틀렸네요. 비밀번호를 써서 그냥 기억하기와 자동 로그인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로그인을 딱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첫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근데 뭐 그냥 이거는 나중에 보셔도 되고 오늘 하루 동안은 안 볼게요 하고 이렇게 누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금 설치 같은 걸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 하시는 동안 잠깐 다른 것들 강의 내용을 좀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 중심으로 좀 해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 그 밴믹스를 직접적으로 좀 다뤄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이제 쭉 설치가 된다. 그 다음에 어도비 에어까지 꼭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게 이제 제가 못 보여드린 화면인데 그 메인 화면 제 메인 컴퓨터 화면 메인 모니터 쪽 화면에서 업데이터 과정 마친 후에 준비 중이 이제 여기가 시작하기 버튼으로 변경이 된다. 그래서 시작하기를 딱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되고요.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해요. 막 이것저것 막 다 적을 필요 없이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은 바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첫 화면에서 사진 영상 열기라는 요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 키네마스터에서도 동그라미에서 미디어 누르면은 위쪽에 미디어를 딱 누르면은 여러 가지 우리 그 핸드폰에 들어있던 영상들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사진이나 영상 열기 우리 컴퓨터에 들어있는 사진이나 영상 열기 버튼 요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영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윈도우 컴퓨터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은 자 윈도우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씩 누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또는 쉬프트 여기서부터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까지 클릭을 하면은 쭈르륵 골라지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것처럼 밴믹스도 똑같이 하나 이렇게 선택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쭈르륵 해서 긁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hift나 컨트롤 키를 이용해 가지고 파일 복수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밴믹스 여기 지금 밴믹스예요. 지금 두 개가 겹쳐있어 좀 헷갈리시죠? 네, 요거에다가 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영상들을 이렇게 하나만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도 잠시만요. 넣어도 이게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네요. 원래 여기서 하나 열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넣으면은 들어가죠. 원래 들어가졌었는데
지금 이게 안 되게 바뀌었나 보네요. 원래는 됐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해보시고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누르시는 게 제일 확실하죠. 예, 일단은 이렇게 부르면은 불러올 수가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는 잠시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 저장 하나 해서 요걸로 일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건 원래 런너도 가능했었는데 지금 안 되는 진짜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안 되실 경우에는 이 버튼 눌러가지고 영상이나 사진들을 한 장 한 장씩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러 장도 불러진다는 거예요. Shift나 컨트롤. 그 다음에 이 동영상 썸네일 아래에 있는 아까 이쪽 아래에 있어요. 하나 뭔가 제가 불러와 볼게요. 뭘 불러와 볼까요? 여기는 다 이제 이미지다 보니까 가급적 동영상을 불러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저희 했던 거 아무거나 하나를 이렇게 불러오면은 영상이 지금 요거는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파일을 불러오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영상이 길면은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도 컴퓨터가 나름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짧게 걸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1시간 이상 되는 영상을 불러오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너무 긴 영상은 안 불러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 자르기 버튼 있죠? 요 밑에 있는 자르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붙게 되고 이게 이제 키네마스터하고 살짝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이렇게 영상이 하나 이게 쭉쭉쭉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보였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이게 1시간짜리 영상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고요. 좌우로 상당히 길고 10초짜리 영상이면은 요 좌우가 짧았죠. 근데 밴믹스는 이게 1시간이든 10초든 한 컷, 이렇게 하나의 사진, 하나의 약간 썸네일처럼 보이게 돼요. 그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고, 키네마스터도 편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좀 어느 정도 좀 실제적으로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키네마스터 스타일도 좋아하고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도 좀 더 키네마스터하고 거의 유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밴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 그냥 1시간짜리여도 한 컷이고 좀 짧은 영상 한번 불러와 볼까요? 사진 영상을 추가해가지고 뭐 짧은 게 없네요. 다 긴 거네요. 뭐 다른 거 하나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게 시간에 관계없이 다 이렇게 영상 하나가 한 파일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다. 이게 키네마스터와 밴믹스의 가장 큰 차이는 딱 요거예요. 다른 거는 거의 유사해요. 근데 키네마스터는 1시간짜리는 좌우로 길고요. 그 다음에 밴믹스는 이게 1시간이든 10초든 간에 이렇게 딱 하나로 영상 클립이었죠. 그때 노란색 박스 하나 딱 골라지던 거 있죠. 키네마스터에서 그 영상 밑에 있는 거를 작업창 있는 걸 톡 클릭하면은 딱 그 하나만 영상 하나만 노란색 박스로 크게 선택이 됐었잖아요. 그게 이 한 칸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분이든 10초든 1시간이든 똑같이 한 칸으로 보여진다. 노란색 박스 하나는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르는 거는 자르기 버튼을 할 건데 요거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려면 조금 힘드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번 하신 다음에 제가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쭉 한번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편집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밴믹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론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편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르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영상을 자를 수가 있는 거, 이게 자르기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은 우리가 키네마스터도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 그죠?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이렇게 세 개로 있었죠, 크게. 그러면은 이쪽에 그 좌측에 있는 요 노란색 네모가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해서 왼쪽이나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앞부분을. 이쪽은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 해가지고 오른쪽을 이제 좌우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를 자르면은 우리 자른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그때 키네마스터에서도 그냥 자르는 거면은 당연히 요 밴믹스 창에서도 이렇게 하나였던 게 사진이 하나, 두 개처럼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플레이에 대해서 분할이죠. 이런 것처럼 그냥 나누기가
플레이에 대해서 분할인 거고요. 요 자르기가 플레이에 대해 왼쪽을 트림, 오른쪽을 트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런 거고, 그 플레이 왼쪽을 또 오른쪽을 이게 한마디로 가위, 키네마스터의 가위랑 똑같은 거고요. 대신 밴믹스는 이 시작하고 끝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몇 초부터 몇 초까지다. 뭐 내가 4.5초까지다 하면 이 4.5로 맞추면 정확하게 4.5로 맞추고, 끝날 때는 11.2초다. 그럼 11.2초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작과 끝이 아무래도 컴퓨터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게 있고요. 우리 예전에 그 키네마스터에서 메인 화면,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냉장고로 제일 비교를 했었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는 동그라미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작업창 도마라고 했었죠. 도마가 있고, 위에 화면이 있는데 요 밑에 옆에 네모 버튼이 스크린샷을 찍는 버튼이었어요. 스크린샷 뭐하러 찍죠? 여기도 스크린샷 버튼이 있잖아요. 요 장면을 스크린샷을 딱 찍어가지고 JPG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러 찍을까요? 이 장면을 보통 썸네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 하이라이트다, 이 장면을 썸네일로, 유튜브 썸네일로 만들어야지 하기 위해서 스크린샷 버튼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린샷 버튼이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버튼이 없으면 어떻죠? 스크린샷을 찍게 되면은 막 전체 이런 작업창과 내 컴퓨터 주변 이제 뭔가 지저분한 것까지 다 나오게 되니까, 요 스크린샷 버튼, 키네마스터에 있는 스크린샷 버튼 같은 경우에는 딱 그 16대 9 비율로 요 양만 나오게끔 요 부분만 정확히 잘라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스크린샷 버튼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키네마스터에서도 시계, 이렇게 약간 초시계처럼 생긴 버튼이 있었죠.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 조절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 조절을 딱 누르게 되면, 시간 조절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이제 시간을 몇 초 동안 보여줄 수 있을지를 하게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영상이 아니고 사진일 경우에는 키네마스터에서는 사진에 딱 그 선택을 하면은 노란색 박스에서 앞에 그 노란색에 왼쪽 노란색은 없고 오른쪽에 노란색만 생겼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다시 키네마스터에서 처음에 동그라미 냉장고였죠. 냉장고나 창고라 그랬죠. 거기서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딱 꺼내오면은 밑에 노란색 박스를 골랐을 때 노란색 박스에 좌측에는 굵은색, 한마디로 내가 손가락을 짚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측에만 굵은 게 있어가지고 좀 더 길게 보여주고 싶으면 사진이 원래 4.5초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10초 정도 보여주고 싶다. 이 장면을 10초 동안 나는 보여줄 거야. 저는 굵은 부분을 잡고 뒤로 쭉 뺐어요. 그런 것처럼 밴믹스에서도 사진을 몇 초 동안 보여줄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 그 정하는 게 이 시간 조절 버튼입니다. 시간 조절 버튼을 딱 누르고 내 사진을 몇 초 동안 보여줄까, 5초 동안 보여줄까, 10초 동안 보여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리거나 또는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뭐 몇 초 동안 보여줄지, 나는 영상이 전부 다 사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사진을 이제 5초씩 계속 보여주는 형태로 넘어갈 거야. 그럴 때는 모든 사진에 적용 눌러서 확인을 딱 눌러보면은 바로 사진이 이렇게 그 몇 초 동안 흘러가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음악도 당연히 넣을 수가 있겠죠. 배경음악과 나레이션은 두 개가 달라요. 배경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 그대로 뒤에 나오는 BGM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레이션은 다 키네마스터에서도 그 동그라미 창고 버튼 밑에 마이크 버튼이 있어가지고 내가 영상 편집 다 한 거에서 내가 직접 나레이션을 하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밴믹스에서도 배경음악 따로 넣고 나레이션을 따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키네마스터는 음악을 막 2개, 3개 넘어서 짬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밴믹스는 아쉽게도 배경음악 또는 나레이션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아니고 두 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음악 넣고 나레이션 넣고까지밖에 안 돼요. 음악을 여러 개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하니까. 근데 평소에 그렇게 쓸 일은 없죠. 음악을 막 2개 짬뽕 시킬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경음악은 하나만 들어간다. 그 다음에 나레이션까지 내가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음악 여기 이 탭을 눌러야 돼요. 영상 편집 탭이 여기 따로 있고, 여기 배경음악 탭을 눌러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탭을 누르시면은
이 배경음악 요 작업창이 나오고 배경음악 요 빨간색 버튼을 플러스를 누르면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하나 안 알려드렸네. 여기 작업창 우리 도마 키네마스터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줄이고 하면서 이 전체가 길게 보여지거나 짧게 보여지는 걸 조절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밴믹스도 도마 크기를 여기 마이너스나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거는 뭐 편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작업을 쉽게 하는 거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거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제 작업창 크기를 이제 변환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 버튼 찾기를 누르면은 역시 찾아보기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제 보통 무료 배경음악을 가져오는 게 당연히 좋겠죠. 배경음악을 넣어서 하면 되고 배경음악의 볼륨이 너무 작다 이거 키우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크다 그러면 작게 하면 되고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억나시나요? 천천히 소리가 커지고 나오다가 천천히 끝날 쯤 소리가 작아지고 하는 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인데 이거 0.5초에서는 느낌도 안 납니다. 한 3초에서 5초 정도는 줘야 뭔가 이제 그 느낌이 좀 나는 거고요. 특히 음악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영상 편집 탭에서 다 끝내고 음악을 마지막에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제 경험으로는 보통 이제 매뉴얼에서는 영상 편집, 음악 넣고 자막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경우에는 영상 편집, 그러니까 컷 편집을 먼저 하고 저는 항상 자막을 먼저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배경음악을 넣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사람 스타일마다 조금씩 다른 거니까 어쨌든 컷 편집은 무조건 맨 처음에 해야 된다. 사람마다 음악을 먼저 넣는 사람도 있고 자막을 넣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자막을 먼저 넣고 음악을 넣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람은 작업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컷 편집을 항상 다 끝낸 다음에 넣는 게 이게 뭔가 흐름이 뭔가 끊긴다가 이런 경우가 없다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터. 우리 키네마스터도 필터 있었죠. 그래서 흑백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주 뽀사시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주 채도가 강하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아주 이게 필터가 솔직히 잘 돼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입술만 강조를 해놓는 레드 강조를 한다거나 또는 흑백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을 분위기를 낸다거나 이제 또렷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필터를 눌러서 필터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길이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필터를 딱 처음 하면은 필터 삽입이 적용되는 게 딱 3초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하다가 바로 끝나거든요. 근데 나는 영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필터를 주고 필터 효과 전부 흑백으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이 필터를 넣고 여기 잡으면 쭉 늘어나거든요. 이걸 쭉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영상 시작할 때부터 끝낼 때까지 다 늘 수가 있다. 한마디로 좌우로 시간을 우리 키네마스터처럼 굵은 부분을 노란색 부분 굵은 부분을 잡고 좌우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처럼 밴믹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좌우로 늘렸다 줄였다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막 탭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게 실제로 밴믹스의 가장 큰 장점인 자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을 누르고 이제 먼저 자막을 딱 누른 다음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스타일이 쭉 있죠. 근데 물론 이 구매한 것만 되어 있고 구매 안 한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선택을 하고 여기서 밑에 이제 아까 우리 여기 아이템 샵에 가서 딱 들어와 가지고 보면은 한마디로 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선택을 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 쭉 이런 것들 어떤 걸 선택할까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선택을 했으면은 요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 넣기를 딱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막 여기 이렇게 그냥 일반 뭐 전혀 관계없는 말로 이렇게 딱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커서가 생기면은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말을 그대로 쓰면 돼요. 지금 위에는 클렌징 오일하면 유증산 필수해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저는 하루에 평균 6kg 정도 풀을 먹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이런 것처럼 폰트 스타일이라거나 글씨 색깔, 뭐 자감, 그 다음에 행감, 크기까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최고의 기능인 것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프리미어나 이런 거 다 되긴 되는데 이렇게 예쁘게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고 돈도 많이 든다. 그걸 다 하나는 원래 정확하게 사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것 필요 없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막을 띄우고 나서 자막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직접 작업하면서 엔터키 옆에 단축키 대괄호키 있죠. 요거를 자막 시간과 끝 시간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 좀 어려운데 직접 제가 플레이하는 거를 몇 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재생 버튼이 있거든요. 화면 가운데 재생 버튼 있잖아요. 재생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냥 자막 할 때마다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만 눌러주면은 우리 키네마스터에서 내 말하는 입 모양에 맞춰가지고 막 그 노란색 잡고 막 좌우로 움직이면서 엄청 힘들게 했던 그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컴퓨터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막 작업이 좀 길면은 많은 거는 다 컴퓨터라고 자막 작업이 간단하게 들어가는 거면은 그냥 다 키네마스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또 이제 자막을 예쁘게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키네마스터보다는 밴믹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으로 해도 관계 없으니까 여러분들 취향이 맞는 걸로 결정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집이 다 완료가 되면은 요 저장 버튼, 한마디로 내보내기 버튼인 거예요. 내보내기 버튼. 그러면은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은 동영상 파일 저장이 우리 키네마스 진짜 내보내기고, 프로젝트 파일 저장은 왜 이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면 제가 인코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건 절대 인코딩이 아니에요. 프로젝트 파일 저장이라는 게, 프로젝트라는 게 그냥 내가 편집하던 게 어디 정도까지였는지, 내가 예를 들어서 20번을 자르면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한 5번 정도 편집하고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럴 때는 프로젝트 파일 저장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유튜브에 올릴 거고 카카오톡으로 누구한테 보내줄 거예요. 그럴 때는 동영상 파일 저장을 누르고 이제 인코딩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코딩은 제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컴퓨터 사용을 많이 먹는다 그랬죠. 근데 컨트롤 S, 우리 한글이나 PPT 이런 거 작업할 때도 그냥 자주 저장하는 것처럼 프로젝트 파일 저장은 그냥 저장하는 거니까 이제 그냥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양 그림이, 이 양 하는 게 내가 바탕화면에 가져왔어요. 바탕화면에 넣어놨어요. 근데 바탕화면에 C 드라이브고 용량이 적다 보니까 D 드라이브나 다른 폴더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불러올 때 없어요.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요거를 바꾸시면 안 되거나, 또는 시작하기 전에 내가 폴더 위치를 정확하게 정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딱 하면은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무슨 파일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키네마스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DCIM 카메라 폴더에 영상을 넣어놔서 키네마스터에 막 편집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DCIM 카메라에 있던 거를 삭제하거나 다른 폴더로 옮겼어요. 그럼 키네마스터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 편집을 하려고 하면은 없어요. 그러면 편집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더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 요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키네마스터, 밴믹스, 프리미어 다 동일해요. 요거는. 그리고 이제 동영상 파일 저장을 누르면은 이제 그 옵션 같은 상세 설정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영상을 변환하게 되면은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고, 보통 CPU 사양이 낮을 경우에 저장 속도가 매우 느릴 수가 있다. 막 2시간, 3시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 고장난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좀 원래 오래 걸릴 수도 있다. 키네마스터가 굉장히 양반이었다라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단 하고, 이게 요즘에는 1280, 720보다는 1920, 1080을 더 많이 쓰죠. 1920, 1080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 저장 상세 설정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기본 여기까지는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밴믹스 이론에 대해서 해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좀 밴믹스의 고급 기능들, 그리고 이제 실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